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년 TV의 김백입니다. 공원년에서는 매주 화요일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KBS와 MBC, YTN, 연합뉴스 TV와 같은 공영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편파 왜곡 보도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원년의 공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이홍렬 단장 나와 있습니다. 이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지적된 편파 왜곡 건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던데 실제로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그 실태가 좀 개선이 된 겁니까? 뭐 그렇게 됐으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 지난주에는 그 이제 크게 보면 아시안 게임 중계가 많았고요. 네. 또 추석 연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 관련 그 뉴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공정 편파 왜곡 사례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예. 평소 같으면은 한 50건 정도 KBS, MBC, YTN, 연합뉴스 공영 언론에서 한 50건 정도가 이제 공원연에서 불공정 보도 사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한 40여 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편파 왜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네. 아시안 게임 중계 또 추석 연휴 이런 그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아주 그 흡족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그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했는데 그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그 내일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와 관련된 보도는 다른 보도보다도 공정성이 더 강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당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렇죠. 더욱 엄격히 네. 이제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MBC 뉴스데스크가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민주당 후보 편들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그 그렇습니다. 모니터 보고서가 나오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그 지난 토요일 보도를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이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 투표일입니다. 네. 그러면 사전 투표를 마친 그 유권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표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유권자가 표심을 밝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본 투표가 남겨진 상황에서 사전 투표 인터뷰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방송의 중요한 가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이걸 맞춰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인터뷰만 했다는 것이죠. 자, 4명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2명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 지역 일꾼을 뽑는 데에 비중을 두어서 투표를 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자, 2번째 인터뷰한 사람은 강서구가 좀 낙후돼 있다. 그러니까 좀 강서구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두 분의 인터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립적인 내용의 인터뷰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3번째, 4번째 인터뷰인데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번째 나온 인터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저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보지요. 4번째 인터뷰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적인 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퇴보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 성향의 표심이구나. 네. 민주당 쪽에 투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강서구청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이제 주로 들고 나왔고, 그렇죠. 이제 여당 후보의 경우에는 네. 이제 힘 있는 네. 후보를 뽑아달라 네.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당 후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최소한 야당에서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인정을 한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사표시라고 본다면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위상이 떨어지고 낙후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 표심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방송, 일반 방송도 그렇지만 선거 방송은 더욱더 엄격하게 이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내용의 공정성도 그렇지만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본 투표를 나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는 선거 방송 심의 기준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대단히 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MBC 뉴스데스크가 이제 리포트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인데 또 이제 여당 후보에게 이제 불리한 프레임을 또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후보 때문에 안 들어도 될 그 선거 비용이 이제 발생했다 이런 네. 프레임인데 이번 이제 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제 40억 원 가량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 때문에 40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게 됐다. 네. 이런 프레임을 그냥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MBC 이제 보도 행태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40억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점을 민주당의 주장을 빌어서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달 28일도 그랬고 네. 또 뭐 18일 또 뭐 이 8월 14일, 9월 17일 그 연거푸 그 어떤 40억 원의 혈세 낭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예. 이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MBC가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이 보궐선거를 할 당시에 그때 보면 그야말로 뭐 수백억 원에서 천억 가까이 그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는 민주당 책임 때문에 빚어지는 다 이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40억이 아니라 그야말로 20, 30배가 더 들어가는 당시 민주당 때문에 빚어진 보궐선거에서 뉴스데스크는 어떻게 보도했는가?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MBC의 이번 보도가 얼마나 편파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뉴스데스크가 이번에 지난달 28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 여야 총력전 이런 게 제목으로 여야 대표와 이제 후보자들을 육성을 넣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 인터뷰 내용 중에서 뭐 이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서 김태우 후보는 40억 원을 좀 애교로 봐줬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이제 넣어서 보도를 하고 예. 반면에 진교훈 후보의 육성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윤석열 그 정권의 그 어떤 심판론 요 얘기를 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회 불균형이 아니고 내용에서의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차별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8월 달 또 9월 달에도 연거푸 이제 그 40억 원에 대한 혈세 부분을 그 지적하는 민주당 대변인 또 정의당 대변인 이런 그 정당의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뉴스데스크가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자 2021년 4월에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시는 대로 두 시장 모두 이제 어떤 성비위 의혹 때문에 빚어진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백억 원의 그 예산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자신들의 귀책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었는데 그때 당원 당규까지 바꾸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자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데스크는 당시에 딱 한 번, 예. 한 차례 당원을 고쳐서 후보자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이 선거 이 프레임이라고 이제 비판한 이 리포트 한 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MBC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이제 생태탕. 생태탕, 그다음에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아주 이 획기적으로 늘리는 예. 이런 정책 발표 이런 것들로 이제 도배질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MBC가 이제 어떤 그 민주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이 보도의 어떤 프레임 이런 것이 바뀌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사실은 뭐 MBC 측에서 보면 40억 그 비용이 든다는 것은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그 항변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야말로 우리 그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우리 이 단장이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도하고 너무나 그 차이가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지적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보도에 있어서는 이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공정성 가운데서도 후보에게 공정한 어떤 그 기회를,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야당 후보, 네. 야당 후보는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여당 후보는 출연시키지 않았다 하고 한다면 네. 굉장히 이제 이건 공정성에 위배된 큰 원칙에서 위배되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네.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지요. 네, 이거는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까? KBS 주진우 라이브라고 하는 라디오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네. 늘 이제 여기 편파 왜곡 이 방송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 10월 4일 날 이제 민주당 후보를 출연시킨 뒤에 10월 4일 날이 아니고 이제 10월 4일 날까지 이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네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자는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지난달 30일 날 했습니다. 아하. 30일 날 했고, 예. 지난달 30일이 아니고,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네. 벌써 이제 지난달에, 네. 지난달에 진교훈 후보는 이 방송에 출연해서 왜 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강서구청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강서구를 발전시키겠느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장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선출이 되면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다.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기 전인가요? 전입니다. 그러면? 네. 근데 3주가 지난 뒤에도 지난주까지도 김태우 후보를 불러서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거 방송에서 내용의 균형성,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기회의 공정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진우 라이브에 진교훈 후보가 나온 것이 지난달 12일입니다. 지난달 12일. 12일 날 나왔고 그 지난주까지도 김태우 후보는 그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안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균형성을 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례죠. 그래서 만일에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 후보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두 후보 측에 연락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이제 시청자, 청취자들한테 알리고 네. 뭐 다른 관계자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선관위, 뭐 선거 이 대책본부에 다른 관계자를 불러서 김태호 후보 측의 입장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선거 방송의 어떤 기본 원칙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KBS의 주진우 라이브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MBC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얼마 전에 이제 정율성 흉상 훼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MBC가 이제 이 사건은 크게 다루면서 이제 김태호 후보 선거 운동원 폭행 사건 아예 다루지 않았다 네. 하던데, 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율성 흉상 훼손을 이제 누가 했느냐? 예. 이제 MBC는 이제 보수계의 인사가 했다. 요 뉴스를 키우는 거예요. 네. 요 뉴스는 사실 아시안 게임이 중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뉴스 시간을 이제 대폭 줄여서 30분 정도로 줄여서 이제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 아이템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 내용 중에서도 뉴스 중에서도 아시안 게임 선전한 결과 이런 것들을 많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를 중요한 아이템으로 5번째 리포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율성 흉상이 훼손됐다. 그래서 이 보수계 인사, 보수계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밧줄을 잡아서 당겼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반면에 이제 김태호 선거운동원이 이제 폭행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김태호 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민주당 측 친민주당 인사. 그렇죠. 뭐 그쪽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쪽의 폭행 사례에 대해서는 아주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이제 정율성 흉상 훼손이 이제 알려진 것이 지난 2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연휴 예. 기간 동안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누가 했느냐? 이제 MBC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보수계 전도사가 흉상을 쓰러뜨렸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보수계 인사는 누구냐? 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그 진보 측, 좌측의 여러 가지 이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많이 해오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는 좀 이 우측 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자신이 이 정율성 흉상을 끌어내렸다. 라고 주장을 해요. 네. 어디서 하느냐? 유튜브에 나와서 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의 채널의 성격이 보수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이 사람이 보수계 인사인지 어떤 인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정황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보수계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했다는 것을 밝혔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보수계 인사라고 이제 단정 지어서 보수계 인사가 흉상을 쓰러뜨렸다. 어떤 보수계 쪽에 어떤 폭력성을 부각시킨 보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반면에 김태호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폭행한 이 사건. 이 사건은 어디에도 MBC 뉴스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파 보도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MBC 측 입장에서는 그 흉상을 훼손한 사건을 보도한 게 뭐가 잘못이냐? 네.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여야의 형평성 차원 이런 데서 볼 때는 대단한 편파 왜곡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 정율성 흉상 훼손이 10월 2일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인사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김태호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무산으로 폭행한 그 뉴스는 지난달 30일이거든요. 네. 이틀 3일 차이인데 한쪽 뉴스는
그 뉴스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로 키우면서 한쪽 뉴스는 완전히 누락시킨 네. 이런 그 편향성을 보이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MBC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한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 앵커 배경 화면으로 물고기가 이제 떼죽음을 당해서 이제 항구 바닥에 이제 나뒹구는 이런 화면을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염수 방류로 물고기가 죽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이런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본 시청자들은 이제 이미지라는 것이 네.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 각인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하 이게 시청자를 분석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 지난 3일 날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방류를 앞두고 앞으로 뭐 어느 정도 방류를 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뉴스를 하면서 뒤에 이제 앵커가 멘트를 하면 뒤에 앵커 뒤에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화면 중에 일부를 그 이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나뒹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주면서 앵커는 이제 다른 이제 뉴스를 멘트를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오염수 방류와 물고기 떼죽음과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그 뒤에 앵커 뒤에 배경 화면으로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고 하면 시청자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오염수와 떼죽음을 연상시키겠죠. 예전에 그 광우병 보도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네. 그 소가 막 쓰러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화면을 관련이 없는 화면을 보냈던 거하고 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광우병과 관련 없는 그 주저앉는 소, 네.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갖게 했는데 그것을 연상케 하는 이런 배경 화면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뭐 그것뿐이 아니고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차 방류 시료에서 그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나마 검출돼서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준치 이하 방류 기준을 만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냥 논란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염수에서는 미량이라도 일반 자연수에서도 이 방사능 물질이 조금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량이라도 그럼 검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지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불안감, 정부의 대응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 쟁점을 왜곡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그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들을 얘기는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좀 매의 눈으로 이 공영 언론을 좀 감시를 더 아주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9월 12일이 이게